자, 4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사 결과 및 의견에서 그 검사가 결정할 때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안 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에 해당되면은, 그 처분 종류에 해당되면은 수사관이 그 수사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 내용대로 써주면 되겠죠. 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뭔지, 혐의 없음이 뭔지, 제가 안 됨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이게 불기소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불기소 안에 기소하지 않는 거죠. 불기소라는 것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 안에 기소유예도 있고 혐의 없음도 있고 공소권 없음도 있고 제가 안 된 각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부분의 규칙들은 행정규칙란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법령편에 있어요. 이거 법무부령으로 해가지고 69조 불기소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어 있죠.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항의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그러니까 불기소 안에 그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된 각하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또 다른 사항으로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그 본래의 불기소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기소를 하지는 않지만은 기소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불기소가 아니라, 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본래 불기소, 뭐 혐의 없음 이런 거하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게 아니죠. 스톱시키는 거죠. 스톱. 멈춤이에요, 멈춤. 그러니까 이것을 불기소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고 중지된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제1항의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 기록 또는 기소유예 사건 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우리가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1피의자, 2피의자, 3피의자 하면서 1, 2, 3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 규정이 나오죠. 죄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죄명은 가나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양벌 규정 같은 게 피의자가 2명이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1피의자, 그 다음에 피의자 뭐 긴가불, 2피의자 뭐 대박마트 이렇게 했는데, 왜 그 피의자가 여러 명일 때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했지, 1, 2 표시했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런 규정이 있네요. 이거는 불기소 이런 것만 돼 있지만 기소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죄명이 또 여러 개일 때, 뭐 식품위생법 원산지 2개가 있을 때는 왜 죄명은 1 식품위생법, 2 원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식품위생법 원산지 이렇게 했지? 하니까 여기 보니까 죄명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돼 있네요. 법정형이 중한순으로 표시하라. 법정형이 중한순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만일에 원산지 거짓 표시한 거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점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면은 그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은 법정형이 중한 것은 원산지가 중하니까는 1.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소유예 해가지고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해서 소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쪽 앞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1피의자, 2피의자, 죄명 가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제가 안 된, 공소권 없음. 이게 이제 순수한 불기소 처분이죠.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런 거 빼고 순수한 불기소 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출을 필요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형의 조건에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를 입혔는데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보상도 해줬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해가지고 범행 후의 정황, 다 보상 다 해줬다. 이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검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그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에 넘겨야 처벌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경찰에서도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그건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는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 되겠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은 검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걸 보고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은 기소유예 의견이 아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 없음이 있는데, 혐의 없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이 제일 많죠. 범죄 인정 안 됨,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이것은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관계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범죄가 구성하려면은 대부분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살인죄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어요.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해가지고 식품위생법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원산지에는 해당되는데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실관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럴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무상은 이게 제일 많죠. 이게 범죄미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저런 일이 있었어요. 단속을 나갔는데 그 메뉴판에는 국내산이라고 국내산, 김치는 국내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행정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뒤져보니까는 열람도 하고, 그렇게 사무실도 창고도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김치는 국내산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이제 반찬은 김치로 국내산으로 제공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집에 만두도 팔았는데, 만두소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산지 거짓 표시로, 왜 만두에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했는데 메뉴판에는 그 김치 국내산이라고 썼느냐, 이거 원산지 거짓 표시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기소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에 이제 농수산물 원산지 그 시행령에 보면은 농수산물 가공품에 원료에 원산지 표시 대상 해가지고 배추김치는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때만 해도 김치는 배추김치 원산지는 어느 때 표시하느냐? 반찬일 때, 반찬으로 제공할 때, 찌개에 쓸 때, 탕용으로 쓸 때, 이때는 이제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배추김치의 원산지. 반찬에 들어갈 때하고, 찌개에 들어갈 때하고, 탕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다툼이 됐던 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판사가. 야, 만두가 반찬이야. 그러니까, 만두가 처음에 이제 찌개야. 그러니까, 만두가 찌개는 아닌 건 맞죠. 만두가 탕이야. 그랬을 때 탕이 아닌 것도 맞죠. 한 가지 남은 건 반찬밖에 없죠. 만두가 반찬이야. 그러니까, 예, 만두 반찬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니까. 그래가지고 만두가 반찬이 아니야가 한참 따지는데, 그러면은 음식점 가서 반찬 달래는데 만두 갖다 주는 거 맞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해서, 이게 이제, 만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가지고, 이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한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기소했다가 이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해가지고 혐의 없음 의견임.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의견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놔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나서 다 개정을 했어요. 이 법이라는 게 그 범죄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 처벌조항이 미비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모든 법을 규정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보면은 피의자가 뭐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 피의자가 만두 속에 중국산 김치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이제 배추김치는 국내산이라고 메뉴판에 써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고발인은 피의자가 이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고 주장한다. 인지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거 빼버리면 되겠죠. 이에 대해서 피의자는 시행령에는 배추김치 만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해가지고 피의자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그건 범죄 인정되지 않을 때고, 여기에 이제 증거불충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 고소 고발인은 피의자가 뭘 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에 대해서 피의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 진술은 피의자 고소 고발인 진술에 맞으면 혐의가 인정될 텐데, 오히려 고소 고발인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의 진술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다른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해서 배척이율 하고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죠. 해서 이제 죄가 안 됨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죄가 안 됨.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건 맞아. 사람을 살해한 건 맞아요. 사람을 살해한 걸 맞는데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요건에서 앞에서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었죠. 범죄 성립 요건 해가지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것이 있으면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 승낙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쁜 짓이었으면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는 거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 그리고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형법 구조가 형사 미성년자, 10조가 이제 심신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심신상실 해가지고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죄가 안 됨 의견임. 저 책임조각사유죠. 이거는 책임조각사유. 나쁜 짓은 맞지만 책임조각사유. 이렇게 오래전에 판례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형이 알코올 중독에서 정신분열 이런 병력이 있는 형이 그 동생을 어떤 사유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 동생을 그냥 끌어안고 자다가 이렇게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죄가 안 됨 의견이 법원에 가면 무죄가 되는 거고 피의자는 범행 당시 12세 형사 미성년자에 있다. 죄가 안 됨 의견이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람도 사망하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났는데 불장난한 행위자는 중학생이었는데 만 14세가 안 됐죠. 해가지고 실화죄에 처벌조항이 있는 실화죄에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나쁜 짓은 맞는데 뭐 정당방위 정당이 이런 데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은 맞는데 형법 구조에 걸렸죠. 해가 나쁜 놈이냐 이렇게 했더니 나쁜 놈은 아니다 해가지고 죄가 안 됨 의견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해가지고
피의자가 뭐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종합하면은 위법성 조각사유 해가지고 피의자 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인정. 피의자 행위는 형법에 어디에 해당한다. 피의자 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해서 죄가 안 됨 의견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